자, 우리 65쪽부터 65쪽에 1-1번 잘 풀었니? 넘어가도 되나요? 풀었어요. 그럼 우리 간단하게만 풀어볼게요. 65쪽에 1-1번은 자, 산책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습니다. 근데 갈 때는 속도가 시속 2km, 갈 때는 시속 2km로 갔어요. 그러다가 돌아올 때는 이렇게 돌아올 때는 똑같은 길을 시속 4km로 갔어요. 그러면 얘가 집에서부터 Xkm 떨어진 지점까지를 갔다라고 가정하면 이 거리가 이제 Xkm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민준아, 이 상황에서 갈 때, 그러니까 여기 집에서부터 여기 목적지까지 여기까지 갈 때 걸린 시간을 우리가 식으로 어떻게 써야 될까? 갈 때 걸린 시간. 속력분의 그쵸? 근데 갈 때는 속력이 얼마였지? 2km 2 분의 X. 그렇지. 이게 그럼 갈 때 걸린 시간인 거고. 네. 그럼 당연히 올 때 걸린 시간은 어떻게 써야 돼요? 4분의 X. 그렇죠. 속력만 4로 바꾸면 되니까 4분의 x. 이게 그러면 올 때 걸린 시간. 그래서 갈 때 걸린 시간과 올 때 걸린 시간을 합쳤을 때 이 전체 시간이 얼마 이하여야 돼? 3시간. 그렇지. 이게 식이죠. 네. 뭐 그 다음에 푸는 건 간단하잖아. 4 곱해서 풀면 되니까 답은 찾아보시고요. 자, 66쪽으로 가서 66쪽에 2-1번은 잘 했나요? 여기 일단 식이 아까 적어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였잖아요. 6%짜리 소금물 250g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6%짜리 소금물 250이고 옆에는 이제 3%짜리 소금물인데 얘가 몇 g인지 몰라. Xg. 그럼 요걸 이제 섞은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섞었다. 이렇게 섞었을 때 그때 5% 이하, 그러면 5%가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정연아, 요거랑 요걸 섞었으니까 5%짜리 소금물이 몇 g이 만들어졌다라고 써야 돼요? 250 x 더하기 x 맞아요. 250 더하기 x g이 만들어졌다고 써야 돼. 그러면 민준아, 요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일까? 어떻게 쓰죠, 식으로? 100분의 6 곱하기 그렇지. 요 안에 들어있는 소금 이만큼이고, 자, 요 안에 들어있는 소금 얼만큼일까요? 100분의 3 곱하기 X. 그렇죠. 100분의 3x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그럼 요 안에 들어있는 소금 얼만큼일까요? 100분의 5 곱하기 250 플러스 X. 그렇지. 그럼 만약에 자, 여기 들어있던 소금과 여기 들어있던 소금을 합쳐가지고 이 밑에 들어있던 소금이랑 똑같으면은 그러면 농도가 딱 5%가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우리는 농도가 5% 이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소금과 여기 소금을 합쳤을 때 5% 소금보다 더 적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를 더한 게 지금 여기 있죠. 그치? 이게 여기 소금과 여기 소금을 더한 거야. 그게 5%가 만들어졌을 때의 소금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죠?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해가지고 풀면 되겠죠? 100을 쭉 곱할까요? 100을 쭉 곱해버리면, 아니다, 그냥 요거 계산해버리는 게 낫겠다. 요거는 약분시키면은, 50으로 약분시키면은 2가 되고, 5가 되니까, 이렇게 약분을 한 번 더 시키면은 15가 됩니다. 15 플러스 100분의 3x, 이쪽은 100분의 5, 괄호 250 플러스 x. 그럼 100배 하면은 1500 플러스 3x는 5 곱하기니까 1250 플러스 5x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2x가 250보다 크거나 같다. x는 12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식을 이런 상황을 잘 생각하면서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그램이나 곱해야 돼요? 125g이죠. x가 지금 3%짜리 소금물의 양이니까 125g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면 최소 125g인 거죠. 자, 그럼 67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3-1번 1-1번 네. 자, 1-1번 먼저 볼게요. 그 이제 전형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이제 속도가 바뀌는 문제인데, 속력이 바뀌는 문제.
전체 거리 5km.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쯤에 이제 속력이 바뀌었어요. 여기까지는 시속 4km로 걸었어. 그러다가 이 지점을 지나고부터는 시속 8km로 뛰었어요. 자, 이렇게 갔다면 뛰어간 거리가 얼마입니까가 질문이니까 뛰어간 거리를 우리가 x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앞에는 지금 걸어간 거고 뒤에가 뛰어간 거니까 요거를 xkm로 잡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다윤아 여기는 뭐라고 잡아야 돼? 그렇지. 5 빼기 x km.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식을 세우는 요령은 똑같아요. 뭐하고 뭐를 더해야 될까? 걸어갈 때 걸린 시간과 뛰어갈 때 걸린 시간을 더하면 그게 전체 1시간 이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맞지? 그럼 이것만 치우면 되겠지, 그치? 자, 걸어갈 때 걸린 시간 어떻게 구해? 그렇죠. 속력분의 거리니까 4분의 5-x. 뛰어갈 때는? 그렇지. 요렇게. 그럼 이제 그 다음 풀 수 있죠? 8 곱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1번으로 가볼게요. 3-1번은 3-1번은 7%의 설탕물이 300g 있다. 자, 이것도 방금 왼쪽에서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데 일단 7%짜리 설탕물 300g 있으면 다이나 요 안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은 어떻게 구해요? 300 곱하기 네. 아니 300 곱하기 네. 6분의 7? 그렇죠. 그럼 설탕 얼마야? 21? 21g이지, 그치? 네. 여러분 이거 과학적인 상식이잖아. 증발을 시키면 뭐만 날아가니? 물만 날아가죠. 그죠? 그 안에 들어있던 뭐 설탕이나 소금은 안 날아가죠.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증발을 아무리 시켜도 이 설탕의 양은 변해 안 변해? 이거 안 변해요. 설탕은 계속 21g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xg을 증발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이 x만큼 줄어드는 건 설탕물 전체의 양은 x만큼 줄어들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은 안 변하고 계속 21g인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xg이 증발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설탕물 전체 양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설탕물의 양은 x만큼 줄었기 때문에 300-x가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설탕의 양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설탕의 양은 여전히 몇이야? 여전히 21g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리는 이 상황에서의 농도가 10% 이상이 되게 하면 됩니다. 용서가 지금 전체 설탕물의 양이 얼마가 됐어? 전체 설탕물의 양 300-x가 됐죠? 자, 그거 분해 그 안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은 계속 얼마야? 21. 그럼 거기다가 이제 곱하기 몇을 해주면 농도가 되니? 100이죠. 이렇게 했을 때 농도가 되는데 그 농도가 지금 10 이상이다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 식을 풀어주면 되는 건데 이 식에서는 지금 여기 밑에 300-x 얘가 없어졌으면 좋겠잖아. 진아야 어떻게 할까 이걸? 그쵸. 양변에다가 그냥 얘를 곱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100이라는 애는 100은 여기에 곱해질 거기 때문에 그냥 2100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고 양변에 300-x를 곱하면 자, 부등호 그대로 있고요. 이쪽에 10이 있었는데 여기에 300-x가 이렇게 붙겠죠.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그쵸. 분모에 이거 없어졌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분배 이렇게 하면 10으로 나눠버릴까요? 그게 낫겠다, 그지? 10으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x 공 하나 떨어질 테니까 210보다 300-x가 크거나 같고요. 300을 넘기면 마이너스 90이 되니까 자,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부등호 바뀌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최소한 몇 g은 증발시켜야 돼? 90g은 증발시켜야 된다가 되는 겁니다. 답이 90g 이렇게 되겠죠? 자, 또 67페이지에 질문 있어요? 1-1번에 2kg 예, 맞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68페이지에
58 쪽에는 질문 몇 번? 6번이랑 5번? 9번. 9번은 아직 68페이지가 아니잖아. 6번? 6번 누가 물어봤니? 용서가 네가 푼 거 얘기해봐. 1번 해가 뭐예요? 근데 이거 뭐 안 풀어봤어? 자 넘어가겠습니다. 68페이지에 질문 있어요? 5번이요? 아, 68. 네, 69로 갈게요. 그럼 69쪽에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A가 B보다 클 때 X에 대한 1차 부등식 예를 풀면 그랬는데 여러분들 문자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문자가 여러 개 있을 때도 어쨌거나 주인공은 계속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 X라고 생각해야 돼요. 부등식의 주인공은 X예요. 그죠? A나 B는 문자로 써 있지만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 애들입니다. 상수라고 하죠. 주인공은 여전히 X니까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자 분배 법칙을 해. 태규 불러줘. 분배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bx 플러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우변에는 그대로 bx 플러스 5a가 있을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x라는 걸 확실히 해야 이 항을 어떻게 시킬지가 정해지죠. 주인공이 x니까 자 x가 붙어있는 요거가 한쪽으로 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던 bx가 일로 넘어와야 되겠고요. x가 없는 게 요거하고 요거니까요. 이쪽에 있던 5b가 이쪽으로 이항돼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항을 시킬 때 x가 주인공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항시키는 거야. 그러면 2ax가 되고요. 이 bx가 일로 넘어오면 얘랑 만나서 뭐가 되니 태규야? 마이너스 2bx 그렇지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에는 5a가 있었는데 5b가 넘어가니까 이렇게 돼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여기가 곱이야. 5a끼리 빼요? 아니, 5A랑 5a랑 뭐? 2a요? 아 이거요? 지금 얘네들은 사실 다 동류항이라고 볼 수 없는 애들이잖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세요.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거든요. 좌변을 이렇게 봐도 될까? 아니면 조금 헷갈리면 x까지 묶어가지고 이렇게 봐도 될까? 이렇게? 여기서 2x를 다시 분배 법칙하면 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러면 우변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아? 맞니?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얘를 이렇게 바꾸어 써야 그래야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럼 나는 x의 범위를 찾고 있는 거니까 여기 앞에 있는 2하고 여기 a-b를 가지고 양변 어떻게 버려야 돼? 이걸 없애야 되잖아. 이걸로 양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의 양변을 쭉 해가지고 2괄호 a-b 이쪽도 쭉 해가지고 2괄호 a-b 이렇게 나눠버릴 건데 이게 문제는 부등식이란 말이죠. 부등식에서는 양변을 뭔가로 나눌 때 뭘 확인해야 되니? 나누는 숫자가 양수냐 음수냐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진아야 지금 이거 뭘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양이에요 음이에요? 왜 음수라고 생각해요? a가 문제에서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 a가 b보다 A가 B보다 크다 그랬잖아. A가 B보다 크면은 A-B라는 값은 양이야 음이야? 양이죠 양.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양수로 양변을 나눈 겁니다.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부등호 방향은 여전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워지겠죠. 2랑 지워지고 A-B 지워지고 여기도 A-B 이렇게 지워지니까 남는 게 좌변에는 x밖에 없고 우변에는 뭐가 있어요? 2분의 5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x는 2분의 5보다 작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문제죠. 생각을 잘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또 69쪽의 질문. 10번에 2예요? 10번에 10번에 5번이죠. 그죠? 69쪽에 질문 없나요? 넘어갈게. 70쪽 14번. 14번. 몇 번? 18번. 네, 14번 하고 18번 해볼게요. 자, 14번은 미술관의 1인당 입장료가 어른이 4,500원, 어린이는 3,0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른이 몇 명이냐가 궁금하니까 어른을 X명이라고 잡을 건데, 민준아, 어른을 X명이라고 잡으면은 어린이는 몇 명이라고 표현해야 돼? 14번입니다. 어른과 어린이를 합해서 16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른이 X면 어린이는? 16 마이너스 X. 자, 그런데 어른은 한 명당 입장료가 4,500원이에요. 그럼 어른의 입장료는 어떻게 써야 돼? 16 마이너스 어른. 4,500 X. 그쵸. 4,500 곱하기 X가 되는 거고, 거기다 더하기 어린이의 입장료는 뭐야? 3,000 곱하기 16 마이너스. 그렇지. 맞아요. 이렇게 더했을 때 이게 전체 총 금액이 얼마 이하면 된다? 54,000원. 그렇죠. 54,000원 이하면 된다. 이게 식이 되겠죠? 네. 그냥 풀면 됩니다. 그죠? 자, 공 3개씩, 공 2개씩 떼고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8번이라 그랬니? 1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8번은요.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가장 큰 자연수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에 용서가 0.3땡이 보이거든요. 0.3땡은 뭐라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순환소수인데 그걸 분수로 바꿔야지. 벌써 까먹었어? 이거 이번 학기에 배운 거 아니야? 맞다. 9. 9분의 3이에요. 그래서 일단 얘는 그 녀석만 좀 바꿔주면은 이렇게 생긴 식인데, 자, 이거를 분수를 좀 없애고 싶은데 9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라고 쓸게요. 자, 이거 얼마를 곱해야지 분수가 없어질까? 15를 곱해야 되죠. 그죠? 15를 곱해야 돼. 그러면 15를 곱해볼게요. 여기 앞에다가도 15 곱하고,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15를 해볼게요. 그러면 앞에 붙어있던 숫자가 이게 지금 곱해지면서 결국은 60이 되잖아. 60. 이 60이라는 값을 여기다가 분배하고 여기다가 분배하는 거거든요. 60. 그럼 60을 여기다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랑 약분되고 얼마가 남아? 12가 남죠. 그쵸? 첫 번째 분수에다가 곱하면은 12가 남고 3x-2가 될 거고, 자, 60을 두 번째 분수에다 곱하면 3이랑 약분되고 마이너스 20x가 될 겁니다. 그쵸? 요렇게 됐고요. 현승아, 우변은 어떻게 생기나? 아니요. 네. 저거 15x 네. 마이너스 5.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간단한 모양이 됐으니까 분배시킬게요. 36x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0x, 여기는 15x 마이너스 5다.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x만 남네. 좌변에 x만 남고 24 넘어가면 19가 되나요? 그죠? 그럼 x가 19 이하다 이렇게 된 거니까 자연수, 가장 큰 자연수는 누구예요? 19가 답이죠. 19. 이렇게 풀면 된다. 순환소수가 등장했지만 적당한 숫자를 잘 곱해주면 되는 문제였죠. 자, 70쪽에 또 질문 15번이요. 15번. 자, 15번은 삼각형의 길이가 이렇게 됐을 때, 세변의 길이가 이렇게 됐을 때 x값이 될 수 없는 것은, 이거는 누구한테 볼까? 교성아,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건 만족해야 돼 라는 조건이 있거든. 가장 긴 변. 맞아, 가장 긴 변이 그 아랫변도 어. 친 것보다 작아야 돼. 그렇지. 나머지 두 변을 합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쵸?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
그죠?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죠. 정연아 이거 알고 있었니? 몰랐니? 만약에 삼각형을 만들으라 그랬는데 변 하나가 이만하고 나머지 두 변이 요만하고 요만하다고 생각해봐요. 이 세 변을 가지고 삼각형 만들 수 있을까? 못 만들어요. 이거 갖다 여기다 붙여봤자 요만할 거고 이거 여기다 붙이면 요만할 텐데 삼각형 어떻게 만들어? 그래서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요. 그래야만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렇게 식을 세웠으면 x 그냥 지워버리면 되죠. 이렇게. 그럼 4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현아? 그럼 5보다 x가 더 크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걸 만족해야 되는데 x 값이 될 수 없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됐어? 또 70페이지의 질문. 사연이 질문 없니? 71쪽은요? 21번? 21번 20번? 20번. 네, 20번 한번 해볼게요. 자, 20번 같은 경우에는 A가 섞여 있긴 하지만 일단 계속 말하고 있죠. 주인공은 X니까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건데 인서야 얼마 곱할까 이거? 20번 얼마 곱할까? 불러주세요. 4를 곱해요? 네가 4 곱하자며. 네. 그럼 어떻게 써야 돼? 4 아니 이거 분모 있는 4랑 어떻게 되겠어? 없으세요? 그러려고 곱하는 거잖아요. 1 어. 마이너스 4x 부등호 그대로. A 너는 지금 양변에 4 곱하는 중이니까 4a 2x 마이너스 2x. 여기서 이 양을 어떻게 시켜야 돼, 인사야? A만 냅두기 아니야. X만 냅두기 x들끼리 모이도록 이 양을 시킬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3x 있고 여기 마이너스 2x 있죠? 얘가 일로 가져야지. 얘는 어떻게? 1은? 1은 반대로 넘겨야죠, 이렇게. 그죠? 그럼 넘기면 어떻게 돼? 불러봐. 마이너스 X는 네, 마이너스 x 부등호. 4A 마이너스 1 자, 그럼 양변에다가 뭘 해줘야지 끝이 나요? 약분 얼마로? 1 1로? 네? 마지막으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1로 양변을 나눠야 끝이 나죠. 그럼 여기는 뭐만 남아? x만 남고 부등호가 어떻게 돼? 바뀌고 얘는 어떻게 돼? 4x 아니 4a 그대로야? 마이너스 a 플러스 a 그죠? 양변에니까 부호를 싹 다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서 부등호 뒤집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지금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졌대. 그러면 다윤아 결국은 여기 이 5라는 값이 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치? 얘가 5였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거잖아. 그쵸? 네, 그래서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 5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20번 문제였고요. 자, 21번 문제로 내려갈게요. 자, 21번 문제는 태규가 해봅시다. 이걸 일단 정리를 어떻게 할 거야, 태규야? 네, 5x를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3x 하고 반대쪽에 마이너스 a 이렇게 넘길게요. 그 다음 어떻게 해? 그죠? 부등호가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눴으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태규로 하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입을 해보겠죠. 대입하는 방법은 비추. 정확하게 풀려면은 요 타이밍에 뭘 그려야 돼요? 그거 수직선을 그려요. 네, 먹고 오세요. 그럼 3분의 a보다 x가 작으니까 여기서 요렇게 그려질 건데 이 범위 안에 우리의 목표는 자연수가 없어야 돼요.
지은아, 여기 범위 안에 자연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누구조차도 들어갈 수 없다?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인 1조차도 여기 못 들어갔다. 맞니 태규야? 1도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1이라는 숫자가 이 3분의 a라는 지점보다 오른쪽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야지만 이 범위 안에 자연수가 하나도 없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태규야, 이 그림을 보면서 네가 쓸 수 있는 부등식은 뭘까? 3분의 a가 어때야 된다는 걸까? 1보다 그죠? 왼쪽에 있잖아. 1보다 왼쪽에 있으면 작은 거지요. 그치? 그런데 포인트는 여기다가 등호를 넣어도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봐봐. 얘가 지금 색칠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이 상태 그대로 얘를 잡아다가 여기 1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봐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되냐면 1에서 출발은 하는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이 상황이죠. 이 범위 안에 자연수가 들어가 있니 안 들어가 있니? 들어가지 않아요. 안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 말은 얘를 잡아다가 1 위에다가 올려놔도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잖아. 그러면 올려놔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어넣어야 돼, 등호를. 이 판단까지 할 수 있어야지 맞출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양변에다가 3을 곱해주면 되니까 A는 3 이하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으로 가볼게요. 22번 문제는 22번 문제는 한 송이에 1,000원인 백합을 꽃시장에 가면 한 송이에 800원에 살 수 있어요. 자, 서연아, 내가 백합을 X송이 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X송이를 사는 데 있어서 집 앞에서 사면 가격이 얼마야? 1000X죠. 그쵸? 그러면은 꽃시장에 가서 사면은 얼마가 필요해요? 끝이야? 그렇죠. 왕복 교통비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꽃시장에 가서 사는 것이 유리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전화? 1000X하고 800X 플러스 2500이랑 비교했을 때 시장에서 산 게 집 앞에서 산 거보다 가격이 더 어떻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가격이 싸다. 가격이 싼 게 유리한 거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공 2개씩 뗄게요. 공 2개씩 떼주고 공 2개씩 떼주고 8x만 넘기면 2x가 25보다 크다니까 x는 12.5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송이? 13송이부터죠. 13송이. 이렇게 풀면 되겠고 이제는 뭐 이런 문제 어렵지 않죠. 많이 풀어봤으니까. 자, 23번으로 갈게요. 자, 23번 문제는 다솜이는 산책을 하는데 갈 때는 분속 50으로 30분 쉬었다가 올 때는 분속 90으로 자, 이렇게 간다고 했을게. 이렇게 자, 여기서 지금 다솜이가 어디까지 갔느냐가 내가 찾고 싶은 거니까 이 간 거리를 x미터라고 할게요. x미터 이렇게 잡고 자, 갈 때는 속력을 뭐라 그랬냐면 분속 50m 이렇게 갔는데 올 때는 속력을 90이니까 분속 90m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럼 이번에도 우리는 뭘 써야 되냐면 갈 때 걸린 시간이랑 올 때 걸린 시간을 더해야 될 텐데 갈 때 걸린 시간, 올 때 걸린 시간. 근데 이 문제에는 한 가지 또 변수가 있어. 다른 문제엔 없던 조건이 하나 들어가 있죠. 다솜이가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30분을 쉬었단 말이에요. 그죠? 30분 쉬었어. 그래서 갈 때 걸린 시간이랑 올 때 걸린 시간에다가 플러스 쉬는 시간 30분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이것까지 다 추가를 했을 때
그때 그 전체 걸린 시간이 얼마 이하냐면 1시간 40분이니까 몇 분이에요? 100분이죠. 100분. 100 이하다.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겠죠. 이 문제에서는 속력의 단위를 분속 50m, 분속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단위를 전부 분으로 맞춰서 푸는 게 맞습니다. 그죠? 거리의 단위는 미터고 시간의 단위는 분으로 맞춰 써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채우면 되겠네. 여기 자리에다가 자, 여기를 지은아, 갈 때 걸린 시간을 뭐라고 쓰는 게 맞을까? 50분의 x, 그쵸? 올 때 걸린 시간은요? 맞아요. 이게 식이죠. 이렇게 풀면 되겠고, 그럼 이거 양변에다가 얼마 곱할까? 얼마 곱해야 돼요? 50과 90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야? 450이죠. 450. 그치? 450을 곱할게요. 곱하기 450을 하면 얘는 9x가 되고요. 플러스 얘는 5x가 되고요. 그 다음에 30은 이쪽으로 미리 넘길게요. 30은 이쪽으로 넘기면 얘랑 만나서 70이 될 텐데 70에다가 450을 곱해 놓은 값이 우변에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9x랑 5x랑 더하면 14x니까 14x 여기는 70 곱하기 450인데 우리는 14로 양변을 나눠야 되잖아. 그죠? 양변을 14로 나누면 여기 70을 지금 곱해져 있는 거니까 요거만 14로 나눠가지고 얘를 5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5 곱하기 450이 되니까 x는 2250인가? 그치? 네, 그래서 2250m까지가 내가 갔다 올 수 있는 범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250m. 네. 떠세요. 네, 이게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24번은요. 순도 95%의 구리.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순도 95%의 구리. 이게 뭐지? 순도 95%. 그러니까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100 중에서 95만큼은 구리로 채워져 있고 나머지 5%는 뭔가 이것저것 섞여 있는 그런 구리란 얘기죠. 100% 구리는 아니고 95%가 구리로 채워져 있는 그런 어떤 금속이다. 그런 구리하고 그다음에 98%의 구리를 섞어가지고 97% 이상의 구리 6kg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금물 문제하고 똑같이 접근을 해주면 되는데 소금물 문제보다 좀 이게 농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95%짜리 구리, 95%짜리 구리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95%짜리 합금이라고 하겠습니다. 합금. 금속이 섞여 있는 거. 그 다음에 98%짜리 합금.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둘 중에 98%짜리가 몇 킬로그램이 필요한가가 궁금해요. 그래서 98%짜리 합금이 X 킬로그램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95%짜리 합금은 정연아 몇 킬로그램이 지금 있다라고 봐야 돼? 지금 두 종류의 합금을 섞어가지고 97% 이상의 굴이 6kg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쪽 거를 Xkg으로 잡았어요. 그럼 요거는 몇 킬로그램이라고 해야 돼요? 6x? 6 더하기 x? 600x지. 그래야지 얘하고 얘를 합쳐가지고 그래야 두 개를 합쳐서 6kg이 나오지. 자, 그럼 이제 뭘 써볼 거냐면 이 95%짜리 합금 6-xkg 안에는 그러면 순수하게 구리가 몇 g이 들어있나를 써볼 거예요. 이건 마치 뭐랑 같냐면 소금물 안에 소금이 몇 g 들어있냐를 찾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럼 성규야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왜요? 뭐라고? 어? 어떻게 해요? 소금의 양 찾는 거예요. 소금의 양. 소금의 양 어떻게 찾아? 100분의 농도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해야 돼? 100분의 95 그렇지. 100분의 95 곱하기 6-x. 이게 요 안에 들어있는 구리 아니야? 아, 맞아?
그럼 옆에 98%짜리 합금 Xg 요 안에는 구리가 얼만큼 들어있어? 분의 어, 98 어, 곱하기 그치. 근데 이 두 가지를 섞었을 때 얘네 둘을 섞어가지고 최종적으로 98%짜리 아니지 97%죠. 97%짜리 합금이 6kg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니까 민준아 요 안에는 구리가 얼마큼 들어있을까?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봐봐. 이 구리의 양이랑 이 구리의 양이랑 더해가지고 이 구리의 양이랑 똑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딱 97%짜리 합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97% 이상의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얘네들이 더한 게 딱 97인 상황보다는 어떻다? 크거나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죠. 맞죠? 이게 똑같으면은 딱 97인데 97%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쪽 것이 그럼 97보다는 크거나 같아 이렇게 쓰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가 식이고요. 100을 쭉 곱해가지고 쓰겠습니다. 100을 곱하면은 이렇게 되고 플러스 98x 부등호 이렇게 그리고 97 곱하기 6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계산할게요. 요거 계산하면은 몇 x 남나요? 3x 남고요. 95 곱하기 6이 얼마지? 570인가요? 570. 570. 자, 그 다음에 이쪽은 97 곱하기 6이니까 얼마죠? 582. 자, 그럼 570을 넘기니까 3x가 12보다 크거나 같고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 그치?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 4kg이 필요합니다가 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농도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내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뭐 금속, 합금의 양 뭐 이런 걸로 바꿔서 내기도 하는데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농도랑. 자, 그래서 70, 71까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72, 73의 네 문제 그리고 네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73쪽까지만 나갈게요. 자, 예제 1번 보겠습니다. 72쪽의 예제 1번. 용서가 분배 법칙 해줘. 좌변은 그대로고 우변 불러주세요. 응? 네. 넘겨줘. 네. K입니다. K. 자, 그 다음에 양변을 뭘로 나눌까? 양변을 뭘로 나눠? 양변을 뭘로 나눠? X를 찾고 싶으니까 당연히 9로 나눠야 돼요. 항상. 그럼 9로 나누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봐, 영석아. 그러면 이 값이 K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어떤 값이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K, 이 부등식의 해 중에 가장 작은 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말했잖아. 그러면 결국은 이 분수의 값이 그대로 얼마면 돼? 그렇죠. 요게 문제에서 말한 최소값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분수가 마이너스 1이랑 똑같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럼 태규야 이거 양변 얼마 곱할까? 9 곱해요. 그럼 K-2는 마이너스 9가 되니까요. 넘어가면 K 몇일까? 그렇죠.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 자, 옆에 예제 2번 보겠습니다. 1차 방정식의 해가 일단 1차 방정식의 해를 찾아야 되겠지. 그렇지? 풀어볼게. 다인이가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풀까 다인아? 곱하기 3. 네, 불러주세요. 3x 더하기 6은 x 빼기 x 빼기 a. 그럼 넘길게. 2x는 마이너스 a 빼기 6. 오케이. 자, 나눌게요. x는 2분의 마이너스 a 빼기 b. b가 어디 있어?
6. 응. 자 이렇게 됐지 그치? 이게 그러니까 이 1차 방정식의 해죠 해. 얘가 해인데 현승아 해가 5보다 크지 않대요. 네. 이 해가 얘가 5보다 크지 않아. 크지 않다는 건 무슨 뜻? 작다. 작다? 네. 작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지? 크지 않다면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 해가 5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맞죠? 자, 그럼 현승이가 해보자. 양변 얼마 곱해? 양변에 2. 양변에 2 곱해.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여기는 10 되겠죠. 그죠? 6 넘기면 마이너스 A가 16보다 작거나 같다. 마무리는 A. A 16보다 16? 마이너스 마이너스 16보다 크거나 크거나 같다. 그죠? 부등호 바꿔줘야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6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고요. 자, 그 다음에 73페이지로 갑니다. 73페이지에 예제 3번 볼게요. 원가가 15,000원인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여러분 원가 정가의 개념을 내가 항상 물어보는데 민준이 기억나? 원가가 뭔지? 원가가 그 회사에서 정한 가격이라 해야 되나? 그럼 정가는? 정가는 팔대 가격 아니에요? 뭐가 다르죠? 정한 가져. 할때 원가는 재료비.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한다면 내가 이 물건을 사온 가격이 원가. 어떤 장사하는 거예요? 무슨 장사든지. 물건을 만드는 거면 용석이 그냥 어쨌든 근데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고 생각하면 더 헷갈리니까 그냥 내가 뭔가 어딘가에서 뭐 이렇게 도매상에서 사가지고 소매로 하나씩 떼서 파는데 내가 사온 가격이 원가, 내가 팔려고 정한 가격이 정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물건을 15,000원에 지금 사온 거예요. 그래서 15,000원에 사 와가지고 얼마에 팔아야지 라고 정가를 지금 정해놨어. 정가를 X1이라고 정해놨는데 이 정가에 잘 안 팔려가지고 어떻게 해준다? 10%를 할인해서 판대요. 봐봐. 원가 15,000원에 어딘가에서 물건을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정가 X1에 팔아야지 라고 X1이라고 정해놨어. 근데 X1에 잘 안 팔려. 그래가지고 할인을 해줬어. 할인을 몇 프로 해줬냐면 10% 할인해줬어요. 이거 바로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10% 감소. 10%만큼 줄여줬다. 그러면 이거 뭘 곱하는 거죠? 1 빼기 100. 그렇죠. 1 빼기 100분의 10 맞아. 이걸 곱하는 것이 이게 10% 할인 또는 뭐 10% 감소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100분의 90이 되는 거니까 0.9x라고 할 수 있죠. 그치? 자, 근데 이 0.9x라는 가격으로 팔아도 그래도 원가의 20% 이상의 이익을 얻었으면 좋겠대. 자, 그럼 봐봐. 자, 이 0.9x라는 가격이 얼마보다는 이상이었으면 좋겠냐면 임석아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거 까딱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자, 이 0.9x라는 가격이 용서가 원가의 20%보다도 이상이어야 돼요. 그럼 원가의 20% 이상의 이익을 얻는다 그러면 자, 원가가 15,000원이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15,000원보다도 이 15,000원의 20%만큼을 더 받아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써야 될까? 15,000원에다 뭘 곱하면 될까? 여기다 100분의 20을 곱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15,000원에 사가지고 3,000원에 팔면 되겠어? 안 되죠. 이 가격에다가 추가로 그거의 20%만큼 더한 거가 나와야 돼. 그렇지. 요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곱해준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돈을 벌지, 그치? 내가 물건을 사온 가격보다 더 싸게 팔면 안 되잖아. 근데 왜 1을 넣어요? 1이라는 거는 분배 법칙을 했다라고 생각해보면 이 15,000원이라는 그 가격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15,000원에다가 15,000원의 20%만큼을 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쓴 것보다 얘가 더 크거나 같아야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이 만족이 됩니다. 원가의 20%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 그럼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요거는 어떻게 계산할까? 분배를 한번 할게요. 15,000원 플러스
자, 100분의 20이면 10분의 2니까 3,000원이 되거든요. 그죠? 18,000원이에요. 이쪽이 18,000원. 18,000원이고 여기 이제 0.9x라는 거는 10분의 9x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서연아 이거 한 번에 없애려면 그냥 얼마 곱하면 돼? 이 분수를 한 번에 없애려면 그 분수를 역수 취해가지고 곱해버리면 되죠. 그죠? 양변에 9분의 10을 곱해버리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2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가를 2만원 이상으로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푸는 문제. 원가 정가 문제는 항상 나오면 조금 어려운 편인데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고요. 자, 예제 4번으로 갈게요. 자, 예제 4번은 놀이공원에 1인당 입장료 10,000원이고요. 30명 단체권이 있네요. 30명 단체권은 15% 할인해준대요. 자, 그럼 해봅시다. 일단 이거부터 딱 가격을 써놓고 갈게. 30명짜리 단체권 가격부터 써놓을게요. 자, 원래는 30명이 갔으면 10,000원에다가 곱하기 30 해가지고 원래 300,000원이지. 근데 15%를 할인해준단 말이죠. 민준아 방금도 했네. 15% 할인이면은 뭘 곱한다 여기다가? 1 마이너스 맞아요. 요걸 곱한다. 그래서 요거를 좀 계산을 해주면은 이게 100분의 85니까 100분의 85 그러면은 10,000 곱하기 30 곱하기 100분의 85 그러면 공 2개 날려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2개 날려버려요. 그러면은 3,000 곱하기 85입니다. 3,000 곱하기 85 3,000 곱하기 85 얼마일까 이거? 3,000 곱하기 85 하면 얼마예요? 255000인가? 255,500,000원. 그쵸? 그러니까 원래 30명 가면은 300,000원을 내야 되는데 15% 깎아줘가지고 30명 단체권을 255,500,000원이라는 가격에 지금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단체로 갔어. 근데 우리 반이 단체로 갔는데 우리 반이 X명이야. 그러면은 원래는 정연아 X명이 가면은 돈을 얼마 내야 돼요? 한 명당 얼마지? 한 명에 10,000원 아니야. 그죠? 그럼 X명이 갔으면 얼마 내야 돼요? 10,000X1을 내야죠. 10,000X. 10명 갔으면 100,000원 내는 거고, 그죠? 15명 갔으면 150,000원 내는 건데, 만약에 이 10,000X라는 가격이 아까 단체권 가격인 255,500,000원보다 이게 더 비싸면, 그러면 단체권 사는 게 유리한 거잖아. 맞죠? 그래서 10,000X가 255,500,000보다 크다라고 하고 얘를 풀어주시면 X가 나오겠습니다. 근데 간단하죠? 그냥 10,000으로 나누면 되잖아. 10,000으로 나누면 25.5보다 큰 거 아니야? 그죠? 25.5보다 크다? 그러니까 단체권으로 들어가는 게 유리하려면 몇 명부터야? 26명부터죠. 25.5보다 커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26명부터는 그냥 단체권을 끊고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다. 4명 더 있을 어? 4명 더 데리고 가는 게 4명을 더 데리고 가는 게 뭐 그렇죠. 뭐 개인별로 내는 돈이 줄어들겠죠. 아무튼 26명이나 27명이나 28명이나 다 똑같이 그냥 255,500,000원 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단체권을 사면 그러니까 이게 30명이 안 돼도 단체권 그냥 사면은 들여보내준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26명이 갔을 때 그냥 단체권 끊고 들어가면 네, 이 돈만 내고 들어갈 수 있다. 255,500,000원으로. 자, 그런 문제고요. 오늘의 숙제는 공교재에서는 지금 나간 부분 72, 73이랑 그리고 워크북 숙제는 없고요. 프린트가 한 장 있어요. 근데 프린트가 그냥 한 장입니다. 한 장. 한 장인데 그 한 장이 뭐냐면 그 활용 문제들이에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 활용 문제들 딱 8문제예요. 별로 많지 않죠.
네, 그리고 지금 요 숙제 프린트 말고 또 간단한 그 부등식 프린트를 하나 줄 건데 이 부등식 프린트는요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풀어가지고 내는 겁니다. 지금 한 20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냥 1차 부등식 그냥 푸는 거 있죠. 몇 문제? 1차 부등식 푸는 거 15문제입니다. 쌤, 이거 다못 풀면 진짜요? 이건 다 풀어서 내고 가세요. 알았죠? 근데 요거 줄 테니까 요거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숙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민이는 캐릭터.